저는 옛날에 그 좀 지식적 허세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괜히 막 그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말 인용하고 맞아. 그러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랬는데 저는 잘 먹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음.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했을 때 제일 싫었대요. 나 공감하지 않아. 진짜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고. 그걸 좀 길게 하셨나 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 입장에서 이제 허세를 부린 거죠. 아 막 나 막 이런 거 안다.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린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일 싫었대요. 현실적 문제. 이별의 핑계일까? 자,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적 문제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헤어짐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좀 서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나 혹은 미래의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날개님은 어떠세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헤어짐을 선택한 적이 있나? 약간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음. 남자들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음. 변명의 수단으로 많이 했던 게 난 음. 지금 연애할 그 정신이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그지? 아니야. 그 라고 하는 거. 대학교 졸업반 때 그런 말 많이 네, 하고. 그때쯤 대학 맞아, 대딩 맞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 그럼 처음에는 왜 하늘이 나에게 타이밍이 안 맞는 상대를 보내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아 이건 그냥 변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로 누군가와 관계가 정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연락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일주일 안에 정리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기 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조건은 아예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은 경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별을 고민한 적은 없어요? 이별을 고민한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사귄 지 한 4, 5일 정도 됐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들바들 솔직히 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혼했나? 애가 있나? 뭐 그런 건 그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이게 손이 긴장을 정말 하고 있는 거? 바들바들 진짜? 떨면서 음. 진짜 내가 오늘 헤어지자고 시주당하는 할까봐 것처럼. 정말 고문실에 끌려온 그 어. 사람처럼 진짜 바들바들 떠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온몸이 다 떨리고 있는 거야. 왜 뜬금없이 그랬을까?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고 이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빚이 얼마나 있길래 너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말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날렸대. 근데 저는 주식을 모르니까 사실 그때 들었을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식은 내가 돈을 넣고 이걸 날리면 날리는 거지 주식을 하는데 왜 빚을 졌지라는 걸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과 만나면서는 빚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왜 헤어졌어 이런 얘기 할 때 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뭐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난 그건 괜찮았어 했더니 너 주식했는데 빚 있는 게 왜 있는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주식을 했는데 왜 빚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선물? 네, 그걸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도박과 같아서 사실 그걸 네가 그때 당시에 알았더라면 너의 이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헤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걸 네가 몰랐기 때문에 이만큼 만난 거라 결국 그와는 헤어질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직업이나 진로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예를 들어 그 나와 만나는 사람이 지금 회사 문제 때문에 나 부산으로 가야 돼. 제주도로 가야 돼. 라고 연애한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얘기했다? 그럼 정말 고민이 커질 것 같긴 해요. 전 장거리는 자신이 없어요. 네, 수도권 안에서야 뭐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데 장거리는 솔직히 내 마음이 그의 마음도
안식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는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약간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이 남자 너무 좋아. 이 남자가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연애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주재원을 가거나 뭐 아니면 난 이민 가서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되게 가볍게 아직 연애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 나 미국 가야 된다 그러면 너 다 포기하고 올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굉장히, 사실은 떠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진지하게 대답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멋진 분이십니다.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진 않죠. 본인 커리어를 가져가신다는 게. 네. 그러면 우리 친구님은 어떠세요? 근데 약간 남자는 이런 거 네. 되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헤어져 본 적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뭐 돈 버는 부분이나 되게 많으면은 뭐 더 자신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수입에 따라 갖고 좀 자신 없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연애를 끝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심리적으로 약간 주눅이 들거나 그리고 일단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현실적인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또 이심양면에 약간 그런 나라잖아요. 맞아, 뭐 맞아. 대기업 다니냐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냐 약간 요런 거에 이제 벌이 자체나 아니면 뭐 소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큰 회사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거나 이제 그러면은 뭐 작은 데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좀 주눅들 수도 있고 괜히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쌓아온 어떤 컴플렉스들이 네. 터질 수도 터지는 있고.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현실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비교 문화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비교? 남자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솔직히 그럴 수 얘기해서 괜히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여자가 그 얘기 한번 꺼냈다고 남자가 이제 긁힌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여자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여자가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님이 말한 게. 왜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뭐 저처럼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도덕성을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는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건 일절 안 봐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었고 그게 뭐 둘이 같이 못 갚을 정도고 정말 부도덕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만날 수가 없겠지만 뭐 집에 누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식으로서 금전적인 도움을 취해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중간에 뭔가를 잘해보려고 가게를 하나 차렸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로 생긴 빚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높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거 나쁘다 좋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의 기준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남자분들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왜냐면 여자들도 날씬해야 되고 뭐 예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박이 있는 것처럼 남자분들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은 저는 안 보는데 그건 있어요. 어떤?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돈을 너무 아껴. 그건 벌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아낀다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이 더치페이만 해도 쟤는 돈이 아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은 더치페이를 할 바엔 내가 사고 말거든요. 근데 뭔가 매번 쓸 때마다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이야? 한 발 빼는 느낌? 자꾸 내가 계산하길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면 어릴 때는 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벌이가 좀 힘든가? 그럼 내가 먼저 그냥 나가서 해주고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되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왜 계산하면서 계산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밥 사면 술 내가 살 거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내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결제를 못했으면 다른 날 내가 2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다 돈 벌고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몇만 원을 좀 오늘 한 번 덜 내겠다고 뒤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계산하는 태도. 그 계산적인 태도가 너무 매력이 떨어져요. 어차피 길게 관계를 생각하면 뭐 다 맞춰지는 정말 나랑 건데. 깊은 관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일 수 있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만 볼 거면 오늘 제가 밥 사고 나 다음에 튀어야지 아. 뭐 이럴 것도 아니고 뭐 며칠 뒤에 또 보고 계속 데이트를 할 텐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발을 뺀다? 너무 매력이 없어요. 그건 한 번에 버리면은 한 번에 확 식어버리는 거요. 거의 그렇겠죠? 왜냐면 그 다음 만났을 때도 얘가 오늘도 발 빼나 봐야지. 의심하기 시작해. 이게 의식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신뢰가 이 사람에 깨졌지. 대한 매력을 보기보다는 그런 서브적인 부분을 자꾸 나도 관찰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관계는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여자들도 포인트인데. 남자가 밥 사면 커피라도 사고 뭐 아니면 술이라도 사고 다 하지 얻어만 먹는 여자가 사실 얼마나 없죠. 되겠어요. 예. 만약에 있다 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사는 거 싫어서 찌질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 여자든 남자든 별로다. 남자들이 조금 특히 그 비용의 문제에 좀 약간 많이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민감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탄대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맞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비용 막 이렇게 뭐 사귀고 연애하고 약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좀 비슷해지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맞아. 사실 그리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구조가 남자가 조금 많이 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진짜 잘 되면은 사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평평해지니까 약간 남자분들이 그 뒤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앞만 좀 이렇게 근데 보통 남자가 밥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더 쓰는 게 맞는데 저와 같은 술쟁이들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잖아요. 술 마시러 가거든요. 제가 그죠. 더 써요. 그것도 이제 네. 그 둘의 케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보통은 그러면 조금 궁금해진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빚에 대해서 빚을 지는 건 상관없다. 빚의 성격이 도박성이 들어가거나 비도덕적인 느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거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카푸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프는 안 되죠. 허영심과 허세는 안 멋져. 허영심이 안 된다. 허영심이 안 돼요. 허영심이 안 된다. 집이 없을 순 있어요. 요즘 어. 워낙 집값도 세고 음.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심하고 하니까 집이 당연히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이 없어. 근데 차가 굳이 그렇게 고가여야 되는가? 만약에 정말 출퇴근을 위해서 필요한 차라고 하면 그럼 사실 그냥 적당한 가격선의 국산차도 충분한데 굳이 집 가격 이상의 이런 외제차들을 마우라 건드리는 하는 그런 애들을 굳이 사야 된다? 저는 그거는 그냥 명백한 허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허세가 있는 남자는 싫어요. 허세가 있는 남자들이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허세 때문에 소탐대실 소탐대시. 될 수 있다. 그것도 카푸어도 마찬가지로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님한테 궁금해진 게 있어요. 혹시 상대방 여성분을 만날 때나 이럴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허세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집이라거나 아니면 본인 직업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허세나 허영심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허세라는 거는 약간 남자들이면은 이제 조금씩은 조금 갖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귀엽죠.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이템들이나 약간 근데 이게 표현 방식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허세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있는 척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쭐대고. 저는 옛날에 그 좀 지식적 허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괜히 막 그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말 인용하고 맞아. 그러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그랬는데 그 결국은 그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냥 자기 만족이야. 저만 좋아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상대한테 어쨌든 잘 먹혀야 이제 허세가 이제 유용한 거잖아요. 네. 저는 잘 먹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을 읽었다 막 약간 이런 허세들.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했을 때
제일 싫었대요. 공감하지 않아. 진짜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고. 그걸 좀 길게 하셨나 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저희 입장에서 이제 허세를 부린 거죠. 막 이런 거 안다.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린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일 싫었대요. 저 비슷한 싫어요. 게 저보고 설명충이라고. 근데 우리 한량님은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되게 지식 수준이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한량님도 되게 박학다식한 스타일인데 한량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충이라고 하는 게 말이 장황하고 길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축약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라고 할 건데 이걸 계속 푸니까 아 알겠는데 1절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게 다 먹히고 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63빌딩을 설명하려면은 63빌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63빌딩은 있잖아. 몇 년도에 있잖아. 진짜 텁하기부터 건축이란 시작해서 말이야. 좀 장황해. 만연체야. 그리고 그게 일종의 좀 허세죠. 우리 친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식 자랑 같은 느낌이죠. 근데 1절만 하면 그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허세에 약간 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그런 허세를 부려서 이 사람의 환심을 잘 샀다고 이제 생각하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악이야, 그럴 이렇게. 때마다 뭔 소리 하나.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이제 매력 포인트가 깎이고 정 떨어지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되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별의 사유는 아닐 거예요. 네, 그냥 너 말 좀 적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요 정도로 좀 충분히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로 큰 아마 부분은 아니다. 사이지는 아니셨을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별 이야기에서는 좀 벗어나서 예. 좀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